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볼리비아 가나와 친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올해 마지막으로 모인 홍명보호가 이강인, 조규선 등이 합류하면서 소집 이후 처음 완전체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오늘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이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행사에서 내년 북중미 월드컵이 마지막 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1, 2년 안에 은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축구 심판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전북 타노스 코치가 경기 중 주심을 본 김 심판을 향해 두 눈을 찢는 동양인 비하 행위를 했다며 관련 행동을 피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구단은 타노스 코치가 판정에 대한 항의로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의 슈터 유기상이 부상으로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기상을 대신해 수원 KT의 문정현이 선발됐습니다. V리그의 외국인 거포 KB손해보험의 비에나와 GS칼텍스의 실바가 1라운드 남녀부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원클럽맨 이동현 해설위원이 LG 트윈스에서 프로야구 지도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2023년 LG 유니폼을 입었던 박경환 배터리 코치는 LG와 작별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서부 컨퍼런스의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스테픈 커리가 돌아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126대 102로 이기고 3연승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지한 기자는 해외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네, 싱가포르에 다녀왔고요. 네. 아시안 투어 골프 대회 이제 취재차에 잘 다녀왔습니다. 뭐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 많이 참가했고, 네. 또 우리나라의 왕정훈 선수가 이제 우승에 거의 문턱까지 갔었는데 아쉽게 이제 준우승을 하면서 뭐 그 순간에 이제 좀 우승 순간에 만끽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현장의 어떤 이 K 골프의 힘을 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뭐 나름대로 이제 취재를 잘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밖에도 골프 관련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골프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배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구가 시즌 초부터 혼전이에요. 재밌습니다. 참 저희가 이 예전에 KBO 리그를 네. 전해드릴 때 뭐 3위부터 8위까지 혼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의미로 혼전이 될 것 같아요. 순위표를 이제 보자면은 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팀들이 하위권에 처져 있고 오히려 하위권으로 분류했던 팀들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팬들이 조금 더 열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중 집계에서도 이 지금 시즌 초반에 혼전이 좀 드러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 31일 날 이제 발표했던 관중 집계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개막 후 10경기 동안의 관중 집계를 봤는데 26,513명이 집계 이제 관중 입장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14.1%의 평균 관중이 증가를 했거든요. 오, 많이 늘었네요. 지난해도 적은 관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네.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성장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네.
구단별로 봤을 때는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42.7% 상승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 김연경 선수의 은퇴식 때 많은 팬들이 찾아왔던 여파이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김연경 선수의 은퇴로 사실은 배구 팬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여전히 이 프로배구의 인기가 건재하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확실히 인기가 이제 있었던 어떤 비결에는 뭐 경기력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을 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V리그 여자부 1라운드를 이제 통계를 한번 봤어요. 21경기를 치렀는데 네. 이 중에서 10경기가 5세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47.6% 비율의 이 경기가 이제 5세트까지 풀세트까지 펼쳐지는 이 명승부가 펼쳐지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손에 땀을 쥐는 경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다 보니까 네. 예, 여기에 또 자연스럽게 팬들도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여자부터 보도록 하죠. 정현호 PD가 순위표를 정리해 주시죠. 우승 후보 1순위로 많은 팬들이 좀 기업은행을 꼽았었는데 현재 그렇죠.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부터가 이미 좀 이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두 팀은 지난 시즌에 우승 준우승했던 두 팀입니다. 정관장과 흥국생명이 나란히 5, 6위에 지금 자리를 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로공사가 현재 1위를 질주를 하고 있고 현대건설이 2위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이 현재 그 도로공사와 승점 3점 차로 3위를 달리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럼 GS칼텍스 4위를 이취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이제 순위표를 봤을 때는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순위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시즌 초반부터 선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선두 공격수에 그리고 페퍼가 있다는 게 얼마 전까지 2위였다는 게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 페퍼저축은행이 이렇게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네. 네, 그러니까 구단 사상 아마 1라운드이긴 합니다만은 이 최고 성적이지 않을까. 1라운드에 지금 4승 2패 5할 이상 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뭐 다른 팀 감독들도 이 페퍼저축은행의 전력에 상당히 좀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현 현대건설 감독이 페퍼저축은행이 확실히 강해졌다. 네, 분위기가 작년과도 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팀워크도 뛰어나고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다른 팀 감독들이 이렇게 페퍼저축은행을 이제 무서운 다크호스로 이렇게 분류할 만큼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전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거포죠. 이 조이 선수 또 여기다가 일본 대표팀 출신의 아시아 쿼터의 시마무라 하루요 선수의 활약까지 앞세워서 네. 이제 초반 돌풍은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내 선수들 뭐 박은서 선수라든가 고예림 선수의 또 이 안정적인 수비까지 더하면서 국내 자원과 해외 자원들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1라운드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페퍼가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 상위권에 있는 것보다도 IBK가 최하위인 게 더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부상이 발목을 잡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일단 이소영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무산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하경 선수까지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팀의 주포 그리고 주전 세터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포를 떼고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김호철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름이 깊어지지 않을까. 특별히 뭐랄까 좀 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업은행이 이번 시즌이 좀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이소영 선수는 뭐 재활이나 아니면 수술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는데 결국 네. 수술을 하면서 스스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라고요. 사실 이소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또 초반에 부상을 이제 입으면서 그러니까 시즌 내내 좀 이 부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리고서 이제 올 시즌에 절치부심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이제 하다가 지난달 26일에 오른쪽 어깨 탈구와 또 근육 손상으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먼저 이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 IBK 기업은행 측에서는 스스로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구단에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2024-25 시즌을 앞두고서 이제 3년 최대 21억 원의 이제 거액으로 이제 영입이 됐던 선수인데 계속해서 이런 부상 때문에 좀 본인의 어떤 이 책임감이 결과적으로는 좀 이런 또 안타까운 소식까지 이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고의 리베로 그래서 최리라고 불리는 임명옥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다 부상이면은 IBK는 사실 지금 이 부진이 뭐 일시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이번 시즌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임명옥 선수가 지금까지 쌓아온 금자탑은 대단합니다. 임명옥 선수가 이제 7일 날 경기에 출전함으로써 통산 정규리그 600번째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무려 20년 9개월에 걸쳐서 쌓은 대기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20년 다니면은 어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 뭐 아니겠습니까? 상패 하나 주죠. 그런데 이제 이 600경기 출전 당연히 임명옥 선수가 최초고 남자부를 포함하더라도 여우연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이 또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임명옥 선수가 단순히 출전만 한 것이 아닌 게 리시브 정확한 리시브가 지금 4,500, 5,000, 5,500, 6,000, 6,500까지도 모두 임명옥 선수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임명옥 선수의 포지션이 리베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상대 팀 입장에서는 임명옥 선수를 피해서 서브를 넣고 네.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를 넣을 때도 임명옥 선수를 피해서 넣어버리면은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포였던 이소영 선수가 빠졌고 주세터였던 김하경 선수가 빠진 입장에서는 이 돌파구를 찾기가 좀 요원해 보이는 현실이라서 네. 김호철 감독이 뭐 산전수전 겪은 노장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도 배구 여자부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경기 살펴볼까요? 오늘 여자부 경기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정관장과 도로공사의 경기가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이 도로공사가 결국은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지금 6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네. 특히나 이 경기에서 상당히 또 주목이 됐던 이 상황이 2세트에 도로공사가 12대 20으로 끌려갔습니다. 8점 차로. 8점 차로. 8점 차로 네. 12대 20으로. 그랬는데 이거를 25대 23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로공사가 3세트에서 25대 21로 따내면서 결국은 이제 3대 0으로 이제 셧아웃 완승을 거뒀는데요. 역시나 이 모마 선수가 이제 오늘도 아주 주포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서 23득점, 가장 많은 점수 기록했고요. 네. 또 여기에다가 강소휘 선수도 12점을 터뜨려내면서 이 쌍포가 도로공사에서 힘을 내면서 오늘 완승을 거두는데 또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자, 남자부도 살펴볼까요? 남자부는 이제 지난 시즌과 3강은 비슷해 보이는데 네. 일단 순위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KB손해보험이 4승 2패 승점 13점을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이제 승점 12점으로 2위 또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승점 11점으로 3위 현재 1위와 2위 3위의 승점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삼성화재가 승점 7점 OK저축은행이 승점 7점 여기서 이제 세트 득실률에 따라서 두 팀이 4위와 5위로 갈려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한국전력과 우리카드가 나란히 6위와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부도 삼성화재가 약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신쇼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새로 영입한 도산지 세터에 대한 걱정이 좀 컸거든요. 우리나라 배구에서 이렇게 2m 3cm의 장신 세터와 함께 경기를 해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신장이 높은 것은 배구에서는 언제나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만 토스 호흡을 맞추기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평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도산지 선수가 삼성의 외국인 선수인 아이 선수와의 호흡이 매우 좋다라는 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아이 선수가 득점 1위, 공격 4위, 후위 공격 2위 굉장히 좀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퍼지 히터인 아이 선수가 맹활약하는 가운데 왼쪽 공격 포지션이 물론 지금 삼성화재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뚫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심차게 영입했던 자유계약 선수 송명근 선수가 사실상 좀 시즌 아웃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주장을 맡은 김우진 선수를 필두로 해서 황두현, 이윤수 선수가 나서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김우진 선수가 공격 성공률 50%로 나쁘지 않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리시브 효율이 지금 25%대에 머물고 있어요.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서 이 정도 효율은 조금 아쉬울 수가 좀 있는 낮죠.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황두현 선수의 옛날에 그 석진욱 선수가 생각나는 알토란 같은 역할 좀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신인 선수죠. 이우진 선수가 생각보다 좀 빠른 적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28%로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리시브 효율이 31%로 비교적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삼성화재가 좀 더 전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들 블로커 포지션에 박찬웅 선수도 이제 출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리베로인 이상욱도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오히려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배구 부산시대가 열렸는데 홈 경기 첫 번째 경기 펼쳤는데 10,000원 관중이었다고요? 네, 지난 9일에 OK저축은행과 대한항공이 부산 강서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OK저축은행이 올 시즌부터 부산으로 연고지를 네. 옮겼잖아요. 지난 3일에 이 티켓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 팔렸다고 하고요. 그리고서 현장 판매분까지 포함해서 총 4,270명이 이제 관중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즌 기준으로 하면 OK저축은행이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서 홈으로 썼을 때 네. 이게 2015-16 시즌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전이었죠. 네, 이때 이제 최다 관중 기록 3,120명이었는데 이때보다가 이제 1,000명 넘는 네, 그런 이제 그러네요. 구단 최다 홈 경기 이제 관중 기록을 이제 세우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은 이 원정팀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보통 이제 팀들이 이제 훈련장에서 경기장으로 이제 오가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만 거의 6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이게 보통은 뭐 한 2시간, 3시간 정도에서 보통은 이동 시간이 이제 드는데 들게 마련인데 네. 이게 지금 2배 이상 가까운 그런 지금 이 이동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이제 각 팀 간의 어떤 이 변수가 상당히 좀 이번 시즌에 이 부산 원정에 대한 이 변수가 좀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한 삼성화재의 경기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어떻게 풀리고 있나요? 네, 이 경기도 조금 전에 막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대한항공과 삼성화재의 경기, 대한항공의 기세가 결국은 오늘 또 4연승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3대 0으로 또 완승을 거두면서 지금 4연승 행진 이어갔고요. KB손해보험을 끌어내리면서 단독 선두로 뛰어 올랐습니다. 반면에 삼성화재는 지난 이 8일 KB손해보험전에서 3대 2로 이겼던 이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5위로 내려갔는데요. 대한항공에서는 이 정지석 선수와 이 카일 러셀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오늘 15득점씩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쌍포가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정한용 선수가 9점, 김민재 선수가 8점, 김규민 선수가 7점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의 보탬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야구 FA 시장 소식을 비롯한 주요 스포츠 소식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외경지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로야구 FA 시장은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네, 최근 3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물급 선수들도 많지만 소위 말해서 좀 알짜 선수들도 많아서 좀 일찍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1호 FA 계약 발표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개장한 지 바로 다음 날이었죠. 전준호 선수가 하루 만에 롯데와 이제 재계약했다는 이제 FA 계약 1호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더 빨랐습니다. 시장이 열린 당일에 이제 우규민 선수가 KT와 재계약을 했었고 최정 선수도 SSG와 재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음 날이었죠. 심우준 선수의 한화 이적도 발표가 됐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최대어로 꼽혀 있는 뭐 박찬호 선수나 강백호 선수의 계약은 조금 늦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선수들의 계약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기아 팬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빨리 좀 양현종과 최영호 선수의 계약이 들려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기아 입장에서는 집토끼를 먼저 좀 잡고 나서 뭐 네. 다른 게 여러 가지 이제 순차적으로 풀어가야 할 텐데 하나의 계약이 터져야 이제 거기에 따른 여파처럼 마치 그렇죠. 이제 연쇄작용처럼 그렇죠. 이제 연락할 텐데 생각보다는 늦어지네요, 진짜. 네, 특히나 이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 잠깐 정현우 PD도 언급을 했지만 뭐 물론 지금 영입 전쟁이 좀 많이 격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찬호 선수와 관련해서 지금 원소속 팀인 기아 구단뿐만 아니라 지금 뭐
KT 위즈, 두산 베어스, 뭐 롯데 자이언츠 뭐 맞아요. 이런 팀들이 지금 영입 전에 과세를 이제 했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이게 영입 전쟁이 치열해지면은 몸값이 자연스럽게 뛰게 마련이거든요.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리그에서 워낙에 또 귀한 유격수이기도 하고 네. 수비력은 뭐 당연히 이제 리그 최고고 또 여기에다가 좀 이 체력 부담 있는 상위 타선에서도 워낙 이제 좋은 타율을 또 유지를 해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좀 이 계산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 박찬호 선수가 과연 이제 어떤 계약을 하느냐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이런 이제 준척급 이 FA에 이제 지금 올라 있는 선수들이 어떤 형태로 어느 수준의 계약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FA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조금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준점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맞아요. 이제 첫 맞아요. 번째 타자가 누가 되느냐에 네.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박찬호 선수를 가장 필요로 하는 팀은 기아죠. 네. 항상 FA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FA로 됐다는 거는 그만큼 기존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얘기고 네. 그만큼 이제 기존 팀에서 대체 불가한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박찬호 선수가 만약에 나간다면은 김도영이라는 대체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이 팬들 사이에 있었는데 올해 김도영 선수가 햄스트링만 3번 다쳤죠. 특히나 이 앞뒤 좌우로 움직임이 많은 유격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도영도 많이 다치고 있지만 이제 또 다른 내야 유망주인 윤도현 선수도 정말 부상이 많은 타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찬호 선수를 놓쳤을 경우에 대안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대체가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프런트가 최대한 좀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소식도 좀 짚어보면요. 예. 그 김하성 선수도 FA 시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그리고 이 폰세 선수도 메이저리그 행이 매우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일단은 폰세 선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 최동원상 수상자로 이제 나왔죠. 아 그렇죠. 네, 아주 깔끔한 또 정장을 입고 네.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소감을 전한 것 중에서 뭐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제 사회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제 답을 했고요. 하지만은 이 폰세 선수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 특히나 이 SNS 이제 팔로워로 이제 어떤 구단을 또 이렇게 팔로우에 이제 등록을 했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구단이 이제 샌프란시스코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이 유력한 것 아니냐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애틀랜타와 지금 이제 계약을 이제 파기를 하고 지금 FA로 나와 있죠. 네. 현재 이제 토론토에 있는 이 비셋 선수의 또 거취가 또 이제 이 내야수 특히 이 유격수의 이 FA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오늘 이 비셋 선수를 이제 LA 다저스가 이제 2루수 자원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런 또 지금 전망이 또 함께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김하성 선수에 대한 이 수요층도 상당히 좀 폭이 이제 넓어질 것 아니냐라는 좀 이 아주 긍정적인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원소속 팀이었던 애틀랜타뿐만 아니라 뭐 뉴욕 양키스 여기에다가 이제 비셔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토론토까지 이 김하성 선수의 또 수요층에 이제 합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장 뭐 한 주 사이에 뭐 뭔가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뭐 네. 한 2, 3주 정도 좀 기다리면은 아마 김하성 선수에게 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패디와 하트도 국내 복귀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죠. 패디 선수도 웨이버가 됐었고 네. 카일 하트 역시도 이제 파드레스에서 옵션 거절을 당하면서 이제 FA에 신분이 됐거든요. 네. 올 시즌 카일 하트 같은 경우에 메이저리그 6경기 선발로 나와서 2승 2패였지만 평균 자책이 6점대였기 때문에 마이너리그에서도 평범한 투수였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되면 NC는 오히려 호재인 게 라일리와의 재계약은 당연해 보이지만 로건과의 결별 상황에서 패디 또는 하트를 영입했을 경우에는 MVP급 선수를 2명이나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네. NC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카일 하트 선수에 조금 미안하지만 반가운 뉴스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LA 다저스의 유틸리티 플레이어인 토미리 에드먼이 우리 오른쪽 발목 수술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하고 무관한 소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년 3월에 열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우리 대표팀과 또 연관이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목 수술을 이제 받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재활 또 여기에다가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즌이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또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WBC 대표팀 구성에는 이제 충분히 영향을 이제 주는 상황이 됐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류지현 감독이 이제 일본과 평가전을 앞두고 오늘 일본 이제 도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관련한 또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토미 에드번과 이미 한 달 반 전에 관련해서 이제 합류가 좀 어렵다. 라는 그런 소식을 이제 함께 주고받았다고 그러니까요.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3월 이 WBC에서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토미 에드번 선수의 좀 활약은 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는 그리고 개인상 수상자가 속속 발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양대 리그에서 이제 닉 커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의 포수인 드레이크 볼드윈 선수가 신인왕을 차지를 했고요. 올해 감독 같은 경우는 미러키 브루스의 팻 머피 감독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버 슬러거 수상자도 발표가 됐는데 오타니 선수가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죠.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부문의 수상자를 뽑혔는데 이렇게 되면서 3년 연속 그리고 통산 4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이제 MVP와 싸이 영상의 주인공일 텐데 네. 이게 그 일본 선수 둘이 탈 수도 있다. 네. 라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과연 MVP 3연패를 달성하느냐 여기에다가 또 이제 야마모토 선수가 이제 동양인으로는 처음 이 싸이 영상을 받느냐.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충분히 좀 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들이 과연 아마 이제 내일과 이제 모레 사이에 이제 싸이 영상과 이제 MVP 수상자가 이제 아마 발표가 될 거거든요. 네. 예, 이 지금 동반 수상 여부가 상당히 지금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좀 화제를 모으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한 기자가 이제 그 출장 이야기하면서 골프 소식 잠깐 전해주셨었는데 국내 대회는 일정이 마무리가 됐죠. 네, KLPGA, KPGA 투어 모두 지난 주말에 모두 일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KLPGA 투어 최종전에서는 이 황유민 선수가 연장 끝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또 LPGA 투어를 내년 시즌부터 이제 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내 이제 최종전 이 피날레를 이제 장식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KPGA 최종전에서는 이 42살 골퍼죠. 박상현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만 40대 선수로 이제 시즌 2승을 해낸 이제 20년 만에 그런 이제 사례를 만들어냈고요. 이제 오늘 또 이 KPGA 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옥태훈 선수 올 시즌에 3승을 이제 달성했던 이 옥태훈 선수가 또 전체 4관왕을 달성한 그런 또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유민 선수가 이제 미국 진출하게 된다면은 네. 전망이 어때 보이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공격적인 플레이로 워낙 유명한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 김효주 선수를 닮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동안에 본인의 골프가 좀 무모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랄까 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황효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제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출전권을 따내기도 했기 때문에 냉정한 분석이 좀 가능한 선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점을 잘 보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LPGA에서 선전을 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